둘이 앞에 야구 취재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불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불펜의 안승호입니다. 4월 이후 가장 뜨거운 팀 한 팀 꼽으라면 바로 이 팀이죠. 한화 이글스. 옛날에는 다이너마이트 타선으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이너마이트 선발진으로 엄청나게 뜨겁게 달리고 있습니다. LG가 4월 내내 독주하듯 달렸던 가운데 드디어 한화가 1위로 올라섰고요. LG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 무산이 됐습니다. 한화가 단독 선수로 올라선 가운데 순위 살펴볼게요. LG가 한 경기 차 2위고요. 이 두 팀이 양강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롯데가 2.5경기 차 3위. 4위 삼성이 선두와 5경기로 살짝 벌어져 있는 상황에 KT가 5위고 기아와 SSG가 공동 6위입니다. 한화가 잘할 것 같긴 했어요. 그렇죠. 선발진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로 잘할까 하는 예상이 좀 어려웠는데 5강 후보로 꼽는 시각은 많았죠. 네네. 그렇지만 지금처럼 선발과 불펜 모두가 막강한 야구를 할 거라고 전망한 전문가는 저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5강 밖에다 놓는 그 전문가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네네. 이게 한화가 선발도 괜찮을 것 같고 불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괜찮을 줄은 이용균 몰랐다. 기자도 그쪽 아니었나요? 저는 이번엔 올해는 5강을 꼽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하여튼 당초에 네. 우승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팀들이 있잖아요. LG도 그렇지만 네. 뭐 삼성 그리고 디펜딩 챔프 기아 네. 등이 지금 사실은 계산했던 상위권 지금 구도가 아니잖아요. 원래 3강이 유력하다고 예, 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 팀들도 전략 수정을 하는 지금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경쟁 구도가 지금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로 인해서. 예. 한화가 확 치고 올라가면서 다른 팀들이 좀 밑에 내려가 있죠. 한화가 확실히 만만한 팀이 아닌 팀이 됐어요. 팀 타율 2할 4푼 4리는 리그 전체에서 8위 정도인데 마운드의 높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평균 자책, 팀 평균 자책 3.16으로 2위에 올라 있고 도루를 36개 하면서 네. 1위에 올라 있고 더 이상 만만한 팀이 아니고 끈끈한 팀이 됐다는 점. 낯선 기록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네. 그 하나 내부 관계자들 몇 분 통화를 하면서 네. 들은 얘기 중에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내부에서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세졌나? 좀 달라졌나? 그랬을 때 정말 세졌구나 하는 모두가 공감을 했던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대요. 장면. 예, 그런데 그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네. 지난 4월 30일 수요일입니다. 네. 대전 LG전. 3대2로 하나가 앞선 가운데 8회 말. 8회 말. 예. 불펜을 딱 보니 그 LG 그 몸푸는 투수 중에 박명근 선수랑 배재준 선수가 있었대요. 한 점 차로 한화가 이기고 있긴 하지만 뭐 안정적인 상황은 그러면 아니네. 하나 벤치에서 계산하기로는 필승조인 박명근 선수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는데 한 점 차면 잡으로 들어온다. 근데 배재준 선수가 올라오더래요. 그러니까 배재준 선수가 뭐 좋은 공 던지지만 네. 추격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가 우리한테 붙질 않는구나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체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만 해도 뭐 7, 8회 한 점 차에서 상대 팀이 하나를 만나면 붙었어요 승부를. 그러니까 필승조 카드를 꺼내면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9회, 8회, 9회 이제 승부를 걸었을 텐데 9회 초에 하나에 버티는 마무리가 김서현 선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기를 든 것까지는 아니지만 LG 입장에서도 승산이 낮다고 보고 무리하지 않겠다. 투수를 아낀 거죠.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고 하나 내부에서도 좀 낯선 느낌, 우리가 세졌어, 우리가 강해졌구나 네. 이렇게 공감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저도 구단 관계자 통화를 했는데 이런 상황 옛날에 3대2 한 점 차면 끝까지 불안한 느낌이 계속 있잖아요. 예. 요즘은 약간 편안하게 하고 본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장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고 사실 약팀으로 한번 찍히면 시즌 내내 상대팀들이 끝까지 계속 붙어 들어오니까 맞습니다. 경기 예. 후반 싸움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시쳇말로 호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옛날에는 한화가 좀 있었는데 과거 암흑기 시절에 한화는 상대팀이 그냥 3연승 하러 들어오고 맞습니다. 이런 느낌의 로테이션도 짜고 들어오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예. 상대팀이 이제 한화를 강팀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자, 한화가 이렇게 강팀이 될 수 있었던 거 상승세 아까 말씀하신 김소연 마무리도 있지만 그 앞에서 버텨주는 막강한 선발진. 선발진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그래서 개막 이후 로테이션 5명이 건강히 돌아가는 유일한 팀이에요. 유일한 팀. 예, 그러니까 캠프에서 뭐 10개 구단 모두 계산을 하지만 계산은 하자면 6선발, 7선발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죠. 돌아가는 구단은 거의 뭐 한 구단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직 전반기지만 하나는 지금 5명 선발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요. 차곡차곡 예, 돌아가고 있어요. 그냥 돌아가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나오는 그 결과물이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뭐 4월 13일 이후에 네. 19경기에서 하나가 17승 2패를 했는데요. 이게 LG 초반 성적보다 예. 더 좋은 것 같아요. 선발 평균 자책이 2.15. 더 놀라운 거는 WHIP가요. 네. 0.99예요. 근데 이거는 매일 슈퍼 에이스가 등판을 했다. 그럼요. 그런 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정민 배터리 코치한테 전화를 드려봤으니까 네. 포수 시각에서 하나 지금 포수 그 베테랑 포수들도 있고 네. 김정민 코치도 베테랑 배터리 코치죠. 그럼요. 그래서 네. 지금 감독도 포수 출신이고. 맞습니다. 선발진의 움직임, 투수진의 변화를 어떻게 느끼나 해서 이제 여러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김정민 코치가 스프링 캠프에서 일화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스프링 캠프. 그러니까 하나 주력 포수가 최재훈, 이재원 그렇죠. 두 베테랑 포수인데 포수죠. 네. 둘 모두 지금 1000경기 이상 마스크를 쓰고 안방에 지킨 이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스프링 캠프가 아마 끝날 즈음에 네. 이제 포수 미팅에서 김정민 코치랑 그 베테랑 포수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우리 선발진이 세팅이 다 됐다. 좋다. 그러니까 공을 받아보면서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만 잘하면은 가을 야구는 무조건 간다.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굉장히 큰 메시지고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게다가 예. 최재훈, 이재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경기 이상 뛰어보고 정말 여러 투수들의 공을 받아본 베테랑이잖아요. 예, 받아보면 딱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포수가 느끼는 감각, 특히 예. 주전을 나눠받는 이 맞습니다. 둘이 느끼는 포수가 이걸 된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예, 그렇죠. 근데 포수가 뭐 전 경기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힘드니까. 예, 뭐 게다가 둘 다 나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김중민 코치 이제 얘기에 따르면요. 네. 김경문 감독님이 원년 우승 포수시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모비베어스의 그 명포수 출신이고요. 네. 뭐 그러니까 포수를 보는 시각이 아무래도 눈높이가 다를 거 아니에요. 예, 성이 안 차죠 웬만하면. 캠프에서부터 네. 이게 투수와 포수 호흡을 굉장히 유심히 보셨대요. 어떤 투수랑 더 잘 맞나. 네, 그러니까 뭐 선발진과 네. 전담 포수 매칭을 여러 각도에서 해보면서 이제 답을 가지고 시즌을 들어왔다 그럽니다. 예, 근데 이 호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리듬감 같은 것도 있고. 저희는 호흡이 잘 안 맞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그 여자 탁구 양영자, 현정화죠. 현정화. 그리고 네. 배드민턴의 박주봉, 김문수죠. 이 김문수는 다른 김문수입니다. 예, 다른 김문수입니다. 네. 조가 있고 그런 뭐 아주 레전드들이 있는데요. 찰떡들죠, 찰떡들. 예, 네. 근데 그러니까 폰세, 유현진, 문동주는 최재훈. 이 세 명은 예. 최재훈 포수가 전담으로 맡고. 와이스 엄상백은 이재원. 아. 예, 이렇게 잘 맞는다 해서 좀 구분을 해놨답니다. 이 구도가 A조, B조. 예, 저희가 그냥 선의의 경쟁이란 말을 의례적으로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런 문화가 조성이 됐대요. 투수들하고 포수들 사이에서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폰세가 네. 잘 던지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그럼 꼭 최재훈 선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빼놓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와이스 선수도 네. 공 좋잖아요. 요새 스위퍼. 근데 인터뷰할 때 이재훈 선수 내 공을 받아주는 포수가 베테랑 아니냐. 예. 믿고 던져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꼭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시킨 거 아니까. 예? 뭐 확인이 안 되죠. 예. 근데 되게 좋은 시너지가 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또 거기다가 또 흠을 만드는 이용균 기자.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오가면서 그 안에서 긍정적 에너지가 지금 뭐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최재훈, 이재원이 어느 정도의 이렇게 정확하게 그 전담을 정해주면서 예. 체력 안배도 자동적으로 되고 예. 자기가 맡은 투수들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김경문 감독님이 사실은 그 프로 초창기 포수인데 네. 82년에도 제가 이제 알기로는요. 그 82년 원년 최고 스타가 불사조 박철수 그렇죠.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박철수 선수 공은 김경문 당시 포수가 받았고요. 우승 확정 장면에서도 같이 예,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당시에 또 한 명의 이제 그 좋은 포수가 오비베어스에 계셨죠. 그러니까 뭐 기아 우승 감독이기도 하시고 네. 전 KT 감독인 조범현 감독. 그렇죠. 예, 조범현 감독은 그 당시에 뭐 사이드암 그 10승 투수인 박상열 투수라고 계셨어요. 옛날 이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원, 최재원 두 베테랑 포수들이 나눠 맡고 있는데 기록들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포수 관련 스탯을 좀 살펴보니까 예. 블로킹 관련해서는 이재원이 낫더라고요. 음. 이 기록 중에 9이닝당 포일 폭투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9이닝 맞다고 했을 때
폭투나 포일이 몇 개가 나왔는지를 계산하는 건데 요 계산에서 이재원 선수가 1할 2푼 8리 0.128을 기록해서 100이닝 이상 포수 중 최고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반면 이재원 선수의 약점은 이제 도루 저지율인데 요건 20%로 좀 떨어집니다. 대신 최재훈 선수가 도루 저지율이 굉장히 좋아요. 38.5% 요거는 거의 리그 톱 수준이라서 뭔가 이 두 선수가 그런 스타일에서의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한화 선발진 WHIP가 0.99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국내 살펴보니까 다른 팀하고 좀 비교하기 좀 조금 약한 게 있고 인터내셔널 국제적으로 나가야죠. 어떻습니까? 메이저리그 기록 살펴봤어요. 메이저리그 최강 선발진이 뉴욕 매치거든요. 선발 평균 자책이 2.71, 2위가 텍사스 3.04 이렇게 되고 LA 다저스 3.94로 좀 중위권, 샌프란시스코 이정호 선수가 뛰는 샌프란시스코는 4.04로 19위인데 선발 WHIP가 신시내티가 1.11이더라고요. 1.0 아래 팀은 없는 거 아니죠? 네. 불가능한 어마어마합니다. 확실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한화 선발이 얼마나 세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경기에서 17승 했는데 그중에 16승이 선발승이었고 선발패 딱 1개. 선발 평균 이닝이 6이닝. 평균이 6이닝이에요. 나오면 일단 6이닝을 던져준다. 예. POPS를 따져봤더니 이 선발 투수들이 0.5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리그 규정 타석 타자 중 OPS 0.520보다 낮은 선수가 딱 한 명이에요. 누군가요? SSG 정준재 선수가 요거 밑에인데 정준재 선수 이 영상 보면 굉장히 아니, 심리적 정준재는 수비 잘하고 도루 잘하고 예, 하니까 타격 받을 것 같은데 이용균 기자 나빠요. 규정 타석 하여튼, 타자가 예, 알겠습니다. 57명밖에 없으니까. 예. 네. 어쨌든 한화 선발을 만나면 모두가 예. 리그 최하위권의 타자가 된다. 뭐 예. 이런 느낌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예.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발이 세니까 불펜의 부담도 줄고 예. 짧게 강한 선수를 쓸 수 있고. 이게 상대 팀 입장에서 네. 뭐 불펜이라도 약하면은 뭐 어떻게 6회까지 뭐 해서 팽팽하게 승부를 간 다음에 그런 거 하잖아요. 후반에 승부를 걸어보자. 선발 투수들의 공구 횟수를 예. 늘린다거나 뭐 이런 네. 식의 작전도 근데 쓰고. 그 작전 펴기도 쉽지가 않아요. 하나 만나면. 그러니까 불펜도 크게 달라졌어요, 완전히. 확 근데 달라졌습니다. 김서현 선수가 일단 마무리해서 11세이브에 평균 자책이 0.46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WHP가 아니에요. 이거 평균 자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등장할 때 그냥 경기 끝났구나 이런 인상을 보는 사람이 지금 갖게 되니까요. 근데 저는 김서현 선수도 김서현 선수지만 그 앞에 나오는 한승혁 선수 변신이 놀라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한승혁 선수가 지금 뭐 2패 지금 1세이브 8홀 뒤에 평자가 1.93인데요. 1.93. 예, 한승혁 선수가 사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마운드에 올라오면은 경기가 좀 안 풀리고 좀 이렇게 흐름이 넘어가는 장면이 많았거든요. 한승혁 선수의 통산 평균 자책이 5점대 예, 중후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막 볼 던져서 이렇게 볼넷 주고 위기 맞고 뭐 이런 사실 그러다가 이제 결정도 팬분들 한 방 맞고 많이 넘어가고 아시겠지만 그랬죠. 한승혁 선수 등판하면 예. 초구이굴 때 긴장해서 보잖아요. 예. 이거 잘 들어가면 그날은 예. 긁히는 날이고. 제가 이제 하나 내부 관계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네. 뭐 믿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뭐 누가 믿어주는 것도 있지만 네. 스스로 그 동료들에 대한 믿음, 신뢰가 생겼다는 건데요. 내가 조금 흔들려도 뒤에서 막을 수 그러니까 있다. 불펜진이 서로를 의지를 하는 분위기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마운드에 올라가서 조금 안 좋으면은 다음 누가 이제 대기하고 있으니까 부담이 주는 거죠.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게 던진다고 할까요? 최근에 보면서 한승혁 선수가 뭐 패스트볼 제구도 좋아졌지만 포크볼을 유인구라는 게 뭐 사실은 스트라이크 좀 비슷하게 오다가 떨어져야 유인구가 되는데 그 공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투수들이 뭔가 그 마음의 편안함을 갖고 자신 있게 던지는데 안 맞으려고 던지는 게 아니고 때릴 수 있는 존으로 던지는 거죠. 이건 믿음이죠. 그게 베스트죠. 예. 그러다 보니까 포수 리드도 그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베테랑 포수들이. 그리고 하나 경기당 투구수가요. 그 146개거든요, 지금. 근데 상위권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난해만 해도 156.4개였습니다. 이게 11개 정도를 예, 덜 던진 거네 올 시즌에는. 어떻게 보면 경기당 네. 필승조 투수 한 명씩을 아끼고 그럴 수 있죠, 있다고 그럴 이렇게 수 있죠. 해석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더불어서
수비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 줄죠. 그러니까 수비 리듬도 좋아지고 있다 하고 뭐 경기당 볼넷도 지난해 3.61개에서 3.35개로 줄었고요. 굉장히 긍정의 시너지가 돌고 있다. 이렇게 그냥 해석이 가능합니다. 잘 네. 던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잘 맞아떨어지고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네. 강점이 생기는 예.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체 공휴일 때도 대체 카드로 야구장에 갔어요. 그래서 화요일 잠실 네. 구장, 잠실구장 저희 안방 같은 곳이죠. 이동욱 전 NC 감독 네, 티빙 네, 네, 해설위원으로 그날 출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뭐 이런 여러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 얘기가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다가 한참 이제 잘 나오고 있었으니까. 한승혁 선수 얘기가 나왔어요. 오. 이제 한승혁 선수가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 네. 이동욱 위원도 한승혁 선수 변화가 굉장히 커 보였나 봐요. 아. 이동욱 위원이 뭐 감독이 아니고 지금 해설위원이니까 취재도 하잖아요. 그렇죠. 물어보죠.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님 그리고 양상문 코치님이 좀 선명하게 명확하게 롤에 대해 역할에 대해서 주신 게 굉장히 크게 가슴에 왔다는 거예요. 삼진을 잡아 뭐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딱 롤을 정해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좀 불펜 얘기도 한참 하고 있는데 또 도드라진 거는 하나가 지금 9연승 하는 동안 네. 3연투한 투수가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선발 투수 그렇게 길게 던져주면 네. 불펜을 아낄 수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 3회투를 아낄 수 있죠. 대부분 팀이 연승을 뭐 5연승 이상 하면은 아, 그러네. 데미지가 오잖아요. 여파가. 이기려면 필승조가 써야 되고 네. 필승조는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연승 후유증이라는 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후유증을 가져갈 여지도 별로 없다는 게 아. 굉장히 연승 중에서 질 좋은 연승이다. 음. 네, 하이 퀄리티 연승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니 이동욱 해설위원 만나셨다고 했잖아요. 예, 한화 예. 얘기도 했고 예. 이동욱 해설위원 지난번에 통화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한화 수비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동욱도 예. 수비 전문이고. 예, 그 얘기를 안 하지 않으셨겠죠. 아, 이렇게 네. 수비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지금 하나가 매 시즌 하위권인 지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DER. 롯데랑 비슷하게 예. 수비가 잘 안 수비 되죠. 효율이라고 해서 수비 시의 인플레이트하고 아웃 비율인데 네. 이거는 뭐 투수의 구위 그리고 수비수들의 야수들의 레인지 네. 범위 뭐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어제까지 0.698. 70번째까지 갔어요 예, 거의. 뭐 70% 선이잖아요. 오 말씀하신 이거는 대로. 뭐 이 정도면 거의 3위입니다. 3위. 네. 근데 뭐 심호준 선수가 지금 방망이는 조금 안 맞고 있지만 이 선수 그 범위가 있고 그 센터 필더 누굽니까? 플로리얼. 플로리얼. 네. 플로리얼 선수가 수비가 안정적이고 아, 범위가 넓어. 예, 범위가 넓어요. 확실히 범위가 넓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센터 라인에 이제 힘이 붙은 거예요. 하나가 수비 범위가 좀 좁았잖아요. 중견수가 고질적으로 맞아요. 특히 좁았고, 예, 또 센터가 그 야구장이 이제 큰 구장이었거든, 이전 구장이. 그렇죠. 예,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영향이 있는데 수비에서 변화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욱 형이 수비가 좀 많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수비라는 거는 슬럼프가 거의 없잖아요. 유현진 선수가 예. 이 경기 중에 딱 맞고 나서 뒤를 잘 돌아보는 장면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딱 맞습니다. 돌아보고 막 어떻게 나라 지켜보고 그랬는데. 뭐 단적으로 네. 뭐 수비도 수비고 불펜도 불펜인데 그 화요일 경기에서 유현진 선수가 5이닝만 던지고 내려왔는데요. 네. 그때 한 점 리드였나? 예, 그런데 그런 경기에서 대부분 예전에는 뒤집어졌죠. 그런데 불펜이 4이닝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야구의 변화가 담긴 상징적인 그 경기였다. 그 장면에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또 구단 관계자들 여러 명 통화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날 다른 구단 관계자 통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날 유현진 선수가 예.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다. 음. 경기 전부터 선발 교체를 고려해야 되나 뭐. 그 정도로 안 좋았다.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 약간 오늘은 좀 점수를 내야 되겠구나라는 분위기가 있었대요. 그렇구나. 유현진도 예. 뭐 컨디션이 아주 썩 좋지는 않다 뭐 네, 이랬는데 그 컨디션으로도 베테랑답게 음. 딱딱딱 점수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예. 막아내서 경기를 끌고 가더라. 예. 라는 내부 관계자의 예. 제안이 있었습니다. 승리 투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 팀이 강해지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 디테일들. 마운드 수비 주루의 어떤 스태티스뿐만 아니라 이 불펜에서의 믿음, 수비에서의 어떤 짜임새, 뭐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팀이 팀 전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LG도
수비랑 주루에서 안정감을 갖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싸워서 오랜만에 우승을 한을 풀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망이라는 건지 맞다 안 맞다 맞다 안 맞다 하는 건데 이런 디테일들이 쌓이면서 선수들의 자신감도 커지는 것 같다. 한화 선수들. 그렇습니다. 제가 김정민 코치랑 그 대화 중에 네. 제가 좀 많이 떠드는 대목이긴 한데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좀 뭐 얘기를 한 내용이에요. 근데 네. 그것도 대체 공휴일이었던 지난 화요일 대전 삼성전이었어요. 하나가 0대 1로 지고 있던 5회 선두 네. 타자로 황영목 선수가 나옵니다. 근데 황영목 선수가 때린 타구가 네. 우중간으로 향했는데 이게 투베이스까지 노리기엔 조금 애매했거든요. 근데 지체 없이 1루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2루타예요. 그리고 그 더 컸던 장면은 그 다음 타석에서 포스 페스티벌이 나오는데 네. 공이 멀리 안 갔어요. 오. 그런데 단 0.0001초의 망설임도 없이 3루 바로. 가더라고요. 예. 오. 그러니까 반박자만 망설였어도 3루 못 가는 그 거리였거든요, 공이요. 그래서 무서워서 3루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점 득점 나오면서 그 하나가 역전으로 가는 흐름을 잡죠. 야, 이게 예. 사실은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예. 황영목이라면 사실은 완전히 지존이 보장된 예. 선수도 아니고 베테랑이라도 예. 볼 수도 없고 사실상 2년 차에 가까운 선수인데 맞습니다. 이 선수가 한 점 차 뒤진 5회에 과감하게 한 예. 베이스를 더 간다. 예. 요게 이용윤 기자도 여러 케이스를 보셨겠지만 네. 그 뒤로 밀리는 팀들, 처지는 팀들은 선수들 움직임 자체가 보수적으로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했다가 아웃 때문에 역적되는. 그럼요. 팀 분위기 다 깨먹고. 그냥 가만히 있다 중간이나 가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보신주의 야구죠. 예. 하는데 하나는 지금 그렇지 않은 거죠. 적극적으로 본인이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덤벼드는 게 그게 지금 하나의 이기는 야구의 팀 분위기고 선수들의 의식 변화 같아요. 김영훈 감독이 박수 쳐주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요. 실제로 김영훈 예. 감독의 어떤 경기 운영 스타일도 이렇게 좀 반영이 됐다라는 예. 해석이 있더라고요. 통화를 하나 내부 관계자랑 통화를 했는데 더가웃 안에서 분위기 많이 바뀌었다. 그 중에 하나가 팀이 이제 잘 나가는 중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전체의 활기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김경훈 감독의 경기 운영 스타일이 중요하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더가웃에 있는 모든 선수들을 뛰게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전들이 강하고 선발들이 이렇게 강하면 쓸 선수만 써서 필요한 상황에 득점 내고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쉽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경기에 못 나가는 선수들이 자꾸 처진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김용훈 감독이 한 명이라도 더 쓰고 경기 후반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게 네. 한화라는 팀 분체 더가웃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그게 네. 그 이용윤 기자가 좋은 얘기를 오랜만에 했는데 오랜만에 한 번씩 합니다. 저도. 근데 제가 어제 느낀 게 하나 떠가 이렇게 카메라가 가끔 가잖아요.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심우준 선수가 타석에서 요새 잘 맞은 타구도 막 잡히더라고요. 근데 막 이도윤 선수가 같은 자리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막 맞아요. 제일 많이 열심히 응원을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신기해요. 예, 그러니까 막 그냥 떠가웃이 으쌰으쌰 시끄러운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는 그러니까 표정 변화가 없이 다 이렇게 자리를 지키시고 선수들이 네.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실제로 기록으로 살펴봐도 좀 나타납니다. 지금 한화가 대주자 올 시즌 37명 했었거든요. 이게 롯데 이후에서 2등인데 롯데가 이제 경기 수가 좀 많다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교체에 대한 과감함. 원래 포수는 교체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한 자리 두고 가잖아요. 백업 포수 하나 있더라도 혹시 경기 후반에 어떤 예.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김경훈 감독이 최재훈이 나가던 이재원이 나가던 경기 중후반에 과감하게 교체를 많이 해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어제 경기에서도 7일 경기에서도 지금 삼성과의 경기 뭐 점수를 조금 벌어놓고 하고 있었는데 7회 2사 만루가 됐어요. 2사잖아요. 예. 2사 만루인데 1루 주자가 최재훈이었어요. 거기서 최재훈을 이승현으로 바로 바꿉니다. 예. 이 과감한 결정, 요 결정을 하면서 그다음에 심우준 선수의 2루타가 나왔는데 만약에 최재훈이었으면 홈에 못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승현이니까 들어오는 장면, 요런 것들 이렇게 과감하게 한 점을 더 내는 감독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영목 선수가 과감하게 2루 갈 수 있고 패스볼에 3루 갈 수 있고 요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화의 비결. 예, 제가 관계자들한테 네. 뭐 밖에서 보는 팬들도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고 좀 뭐 들떠 있는 분위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서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예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약간 해피할 것 같긴 한데. 예. 김경문 감독님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냐. 이게 제가 안정제 좀 드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농담도 던졌어요. 아니 원래 모 가끔 관계자한테. 뒤로 돌아서 뭐 이런 거. 그랬는데 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경문 감독님이 지금 8연승 9연승 했는데도 표정 변화가 거의 없으시대요. 주위에서 이제 뭐 스태프들하고 자주 대화를 할 거예요.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초반에 꼴찌로 쳐졌을 때랑 지금이랑 표정, 말투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베테랑 감독이 연륜일 수도 있는데 뭐 감독이 뭐가 장면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반응을 아끼면서 선수들이 눈치를 덜 보게 되는 이런 좀 배경인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아까 황영우 선수에게 과감한 주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김경문 저희는 또 감독. 바로바로 반응하는데 기사 좋은 기사야 그러면서 박수 치고 좀 막. 배워야겠습니다. 네. 예. 어쨌건 이 감독의 연륜이 묻어나고 있는 분위기 그런 상황에서 팀 전체의 자신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상세가 무서운 가운데 긴장하는 팀이 있죠. 예. LG.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급부상에 가장 당황스러운 팀은 LG. 가 아닐 수가 없겠죠.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 확실하게 보였던 네. 시절도 있었는데 일단은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그 일단 LG는 네. 그 지난주 중에 하나전 치렀잖아요. 맞아요. 근데 관계자들 그 몇 분 제가 대화를 해봤더니 하나하고 진짜 이게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 많이 했고 붙어 보니까 굉장히 이게 뭐 빈틈이 예전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주루 플레이딩에서 굉장히 꼴꼴게 만들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여러 번이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실에서 이제 연경혁 감독 배웠죠. 네. 근데 연경혁 감독님도 아마 이게 하나와 5월 초중순 넘어가면서 이렇게 박빙 승부를 벌일 것으로는 아마 못 내다봤을 거예요. 예상하기 힘들죠. 예,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뭔가 전략 수정?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막 이후에 LG가 막 달려 나가서 독주하듯이 가고 차이를 벌려서 여름을 편안히 가는 이런 그림을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막 그 감독실에 막 월별 승수 이런 거 막 적어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뭐 구도 변화를 보면서 장기전, 중장기 그 승부를 보면은 뭐 일명 마라톤 전략 그런 거를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5월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6월, 7월, 8월, 9월까지 길게. 그러니까 뭐 일례로 6월에 이종용 선수가 네. 상무에서 돌아와요. 근데 이 선수가 뭐 선발도 되고 불펜도 되는데 당초에는 이 선수 돌아오면은 불펜으로 더 많이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종용 선수 스윙맨이라고 좀 표현을 하긴 했는데 네. 선발로 많이 가세시킬 것 같아요. 선발을 좀 두텁게 예, 만든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망이는 뭐 언젠가 지금 좀 안 맞지만 올라올 거고 팀 전력을 길게 보고 가기 위해서는 불펜에 투입하기보다는 선발을 좀 예. 튼튼하게 만드는 게 이게 필요하다. 그 연경혁 감독이 그 내부의 선발진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공통적으로 150이닝 이상을 던진 선수가 없어요. 그런 이력이 있는 선수가. 아 치리노스와 에르난데스도 예. 그러고 보면 예, 그러니까 메이저에서 다 따져보면요. 네. 그 뭐 손주영 선수도 지금 뭐 많이 올라섰지만 1군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작년이 사실 풀타임이었으니까. 그리고 송승기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네, 그리고 임창규 선수도 베테랑이긴 하지만 140이닝 넘긴 시즌이 3시즌이긴 한데 150이닝을 넘겨본 적은 없어요. 예, 그리고 치리노스 네. 그 메이저에서 2019년 뭐 굉장히 잘 던졌는데요. 그게 133.1이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한 180이닝은 던져줘야 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조금씩 휴식을 줘야 음.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100% 구위나 제구 구질을 살릴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맞죠. 예, 그러니까 그게 영혁 맞죠. 감독은 선발 뎁스를 만들어 놔야겠다. 그래서 6명, 7명 해놔야 여름 레이스에서 장기전에서 LG가 승부를 할 수 있는 뭔가 토대가 되겠다. 필요할 때 한 번씩 예, 쉬어가게 맞습니다. 해주고. 그러니까 그 수요일 경기에서도 선발로 최채흥 선수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손주영 선수가 팔꿈치 조금 뭉침 증세에 있어서 쉬게 해주고요. 근데 네. 최채흥 선수도 그 4회까지는 정말 잘 던졌어요. 맞아요. 5회 조금 흔들리면서 저 흐름을 내주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최채흥 선수까지 포함해서 선발 뎁스를 만들어 놓는 게 지금 5월, 6월까지 과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화든 어떤 팀이든 뭔가 이제 여름 이후 레이스를 할 때
좀 체력전으로 붙겠다는 거죠. 예. 사실 1위 자리를 뺏기고 나면 약간 조급한 마음이 들 예. 법도 한데 오히려 여유를 가져가면서 길게 보고 간다는 게 영경 예. 감독의 전략이고요.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될 것까지는 예상 못했는데 예. 그러니까 타선은 언젠가 올라오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선이 너무 내려가서 좀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 LG가 네. 초반에 10경기, 15경기 할 때는 올 시즌은 뭐 한 3연패까지는 하더라도 뭐 4연패, 5연패는 안 하겠다는 생각도 저는 했거든요. 그런데 타격 사이클이 한번 내려가니까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다행인 거는 그 빅3죠. 빅3. 타선에 지금 오스틴, 문보겸, 박동원이 뭐 건재해요. 오스틴 선수, 박동원 선수가 지금 그 OPS 상위권인데 박동원 선수가 1위예요 전체. 그리고 놀랍죠. 그리고 오스틴 선수가 2위. 문보경 선수가 최근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전체 8위입니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밥상 차림이죠. 예. 테이블 세터. 홍창기 선수 그리고 박혜민 선수. 그 신민재 선수 같은 뭐 출루 요정들이 더 나가서 그렇죠. 좀 막 휘저어줘요. 뭔가 찬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조금 부진했어요. 그런데 반전 계기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홍창기 선수가 키맨인데 네.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홍창기가 살아나고 예, 있어요. 홍창기 선수가 6월 들어서는 6경기에서 타율은 3할 6분 4리. 이게 원래 모습이죠. 맞습니다. 출루율이 4할 9분 8리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홍창기 선수 잠깐 지나가다가 좀 대화 나눴는데요. 그 홍창기 선수가 그 뭐 워낙 성구왕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교한 야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그 본인 밸런스, 리듬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 그 차이가 또 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회복을 하면은 굉장히 오래 가죠. 좋은 느낌이. 한동안에서 영경 감독이 예. 홍창기 선수한테 자꾸 축구 이거 좀 쳐라. 예. 빨리 좀 쳐라. 뭐 이런 예. 얘기를 한 적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하도 기다리니까. 그런데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다 된 거 아니냐 이제 네. 밸런스 돌아온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에요 하는데 아직은 다. 그러니까 많이 거의 다 왔다. 예, 많이 온 것 예. 같고. 다는 안 왔는데 예, 많이 이게 왔다. 제가 또 뭐 대화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표정, 눈빛을 읽으면은 뭐 냄새가 나죠, 워낙 또 냄새가. 저희가 보이죠. 예, 연륜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지금 보니까 자신감을 회복을 99% 했어요. 실제로 홍창기 선수 타율이 시즌 타율이 2할 2푼 5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할 5푼 4리까지 예. 쭉 올라온 상황입니다. 예. 자, 영혁 감독의 시즌 준비 이제 요 나머지 예. 이제 장기전 보고 가기로 했잖아요. 맞습니다. 요거를 운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영경혁 감독도 마음의 준비를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길게 가기 위한. 그래서 네. 중요한 건 이제 스트레스 관리인데 영경혁 감독이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정말 꼼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는 뭐 경기 끝나고 넥센 감독하고 SK 감독 할 때는 그 소속팀 경기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팀 경기를 다 그 포털 영상 통해서 맞아요. 보고 잠자리에 드는 그런 뭐 본 루틴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게다가 성적 안 좋으면 더. 이렇게 SK 시절에는 큰 일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나름의 이제 스트레스 관리하는 노하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기자들이 좀 여러 있는 자리였는데 네. 제가 좀 농담 삼아서 네. 뭐 그 감독님 과거에 이제 KBO 영상 다 보시고 네. NPB도 보시고 하셨는데 NPB 했는데 일본 프로야구. 그냥 농담이었는데 NPB에 뭐 제 발음이 문제가 있었겠지만 NPB와 비슷한 이제 커뮤니티 그냥 얘기해도 되죠. 네. 뭐 엠팍. 네, 네. 그렇게 들으셨나 봐요. 제가 이런 얘기는 뭐 잘 안 하는데 네. 기사로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좀 조금 참고로 드리면은 그 뭐 커뮤니티나 댓글 같은 거 네. 과거에는 많이 보셨대요. 어.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죠. 예, 그러니까 사람인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영향이 없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그 용병수를 구사하는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영향 그런 있죠. 게. 근데 최근에는 조금 덜 보고 덜 영향을 받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좀 루틴도 바뀐 모양이에요. 이제 엠팍 안 간다. 예, 네. 예, 하여튼간에 다른 데다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밴드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소신 얘기를 했어요.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고 잘했기 때문에
이걸 믿고 시즌 중후반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 소신이죠. 어쨌건 스태프의 소신, 영경혁 감독의 소신. 그 소신을 예. 지키기 위해서 장기 레이스를 준비하려면 이제 예. 마운드의 불펜 운영 이런 예. 것도 되게 꼼꼼하게 해야겠네요. 제가 데이터 팀하고도 얘기를 나눴었고 네. 뭐 코칭 스태프들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LG가 지금 3연투를 안 시키고 있거든요. 뭐 성적이 이게 좋았는데 승률이 높았는데 이것도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시즌 중후반에는 LG의 어떤 그 힘이 되는 요소가 될 거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초반이에요, 아직도. 예.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LG, 하나 그리고 뭐 삼성도 올라올 테고 기아도 좀 어제 경기가 너무 좀 참담했는데 충격적이었지만 예, 뭐 주저앉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올라올 팀으로 모두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타격 사이클도 타격 사이클이지만 불펜도 좀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렇죠. 불펜 예. 성적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게 조금 전체적으로 흔들릴 예. 때는 전염병처럼 조금 예. 같이 흔들릴 측면이 있고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하나처럼 서로 간에 믿음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또 시너지가 확 나는 예. 포지션이어서 그런 부분을 좀 기다리고 열심히 응원을 하시면 각자 자기가 응원하는 팀들의 성적이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하나와 LG 위주로 얘기를 좀 살펴봤고요. 일주일 지나면 또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네, 모르는 맞습니다. 게 2025 시즌 K리그의 특징입니다. 네, 장기전 데뷔하는 팀들이 많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 영상 정말 장기전 같아요. 너무 또 오늘 오래 했네요. 네. 야구는 일희일비의 종목인데 네, 어떻게 또 좀 줄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든 조금 더 짧게 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취재를 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필수인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